첫 번째 상담으로는 유튜브 채팅부터 받아볼게요. 곽보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수가는 33,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십니다. 익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채팅도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수익 챙기고 계시네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부러운 수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4거래 연속 오름세 이어가면서 9.29% 크게 올라왔고요. 종가는 딱 6만 원에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정도면 아주 알짜로 수익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 최대한 늘려가야 하니까 전략 어떻게 드릴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잘 잡으셨다. 지금 벌써 70%대 수익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제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이고 항상 또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인터배터리 2025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 SDI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샘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예정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까지는 적어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계속 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수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두 자릿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이전 고점들을 차근차근 소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5,000원 구간, 그 다음에 58,000원 구간까지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6만 원대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한번 들고 가보자. 그래서 해당 55,000원 구간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68,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거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배터리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렇게 전고체나 4680 배터리처럼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매가 굉장히 좀 성공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이런 수익 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인터배터리 행사 때까지는 더 끌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000원 이 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6만 원 윗구간 68,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카니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실리콘2 주셨고요. 매수가는 32,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5%시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비중 늘려서 탈출 가능한가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실리콘2 열자마자 지금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하락을 맞았는데요. 22.94% 내려오면서 종가는 26,7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하락을 막기 전까지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그리 벌어지지도 않았고 3만 원대에서 종가 주로 형성해 줬었거든요. 하루 만에 너무나도 큰 급락을 맞게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이것은 지금 실적도 잘 나왔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또 이런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화장품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실리콘2는 컨센을 좀 하회하는 실적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기존의 전통 이제 화장품주들보다 다른 이런 중저가가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2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내가 아니라 특히나 북미 쪽으로 시장이 좀 확대가 되게 되면서 특히나 북미 쪽에서 이 매출이 좀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모멘텀들, 그 다음에 기대감들이 좀 실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 하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미국 법인에 대한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거래량도 꽤나 크게 좀 발생을 했거든요. 거의 9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좀 보더라도 이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중심에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들이 지금 이 실적을 보고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은 좀 쓰리겠지만 지금 32,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사실상 하락폭을 그대로 맞으신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25,000원 구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하단 지지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비중도 25%이시다 보니까 비중 축소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실리콘2에 대한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실적이 완전하게 이전처럼 줄어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레벨업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전 주가처럼 뭐 10,000원 이때로 내려갈 거라고 좀 보지는 않기 때문에 25,000원 구간 이탈했다가 비중 한 차례 축소를 해두시고 뭐 지금 2만원 가격대, 그러니까 2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하면서 손실폭을 좀 줄여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비중 축소 없이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이 상단 구간으로 오게 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좀 쌓여 있고 특히나 이제 본전 심리가 발생을 해서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수익권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비중을 한 차례 좀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님 아무래도 오늘 너무나도 큰 하락을 맞았고 또 악재가 분명한 만큼 당분간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고 전망 주셨습니다. 혹시나 더 눌려서 25,000원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는 비중을 약간이라도 덜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 구간의 지지만 확인된다면 이때 비중 더 실어서 손실 최소화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2 보시다가요 너무 답답하시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힘내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8,6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시네요. 갑자기 엄청 올랐는데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고요. 현대로템 오늘 시장에서는 3.93% 밀려나면서 8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뉴스가 전해졌죠. 이 모로코에서 역대 최고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역시나 지금 큰 수익 챙기고 계시고요. 오늘 한 차례 밀려나기는 했지만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다시금 더 큰 수익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더 끌어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조금 더 끌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2.2조라는 규모가 좀 크기는 한데 이 계약 기간을 보게 되면 34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한 해로 나누게 되면은 한 2천억 수준이다라는 것은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조 원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전에 뭐 못 가거나 주춤했었던 이유는 이 철도와 관련된 이 실적 대한 부분 사실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산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있었는데 철도에서도 이제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더해지면서 계속 주가를 좀 밀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철도도 좋지만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이 사실 가장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이 5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전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3월 내, 그러니까 1분기 내에 어느 정도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냐 안 되느냐가 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고가까지도, 그러니까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좀 지연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뭐 큰 수익을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수익을 좀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 익절 라인을 한 8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평균 펄을 보게 되면은 20배에 살짝 못 미치거든요. 20배에 살짝 못 미치는데 그 기준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당연히 25년도 실적을 좀 보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6,357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지금 EPS를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5,857원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20배에 살짝 못 미친다라고 했는데 20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이 살짝 안 되는 한 11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1만 7천 원 정도로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적 기반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적정 가격대에 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근데 다만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고 또 방산에 대한 투심 자체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폴란드 2차 계약만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만약에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방산 쪽에서는 26년도 정도부터 조금 실적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2차 계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한 28년도까지는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 8만 원 잡고 대응해 볼 거고요. 이 지점 깨기 전까지는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만 7천 원 잡아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또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차 우선주. 네, 현대차 우선주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랑 네. 예, 50%고 17만 5천 원입니다. 평당가가.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50% 정말 많이 들어가신 편인데 혹시 이 현대차 우선주에 관해서 어떤 확신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냥 제가 사실은 몰빵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냥 전에 막 들어가는 오를 줄 알고 그걸 좀 내린 오늘 또 배당이고 이래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봅니다. 평소에도 이제 주식을 하실 때 한 종목에 조금 크게 들어가시는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약간 올라오면서 종가는 15만 9,700원이네요, 시청자님. 저희 예.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쉽지 않은 비중이시기는 한데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막 갑자기 크게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웬만한 호재를 지금 다 받아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됐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고환율까지도 반영이 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환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판매량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유지만 해준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겠지만 근데 이전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게 이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대차의 실적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려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도 버텨주고 현대차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좀 추세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23년도에 무려 영업이익이 15조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 14조 수준, 그 다음에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조 5천억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더 나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가 모멘텀을 좀 작용을 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또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매출액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익성에 대한 영향이 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앞으로 기대해 볼 모멘텀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신차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차량을 구매를 할 때도 고금리면은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매 비용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게 뭐냐면은 뭐 환율뿐만이 아니라 금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가 인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미 증시가 빠지는 이유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가 빠져서 금리가 내려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냐 혹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지갑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 대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라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크게 시장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를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과 실적이 유지만 된다면 더 끌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세가 약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모습 나올 때는 약간은 덜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